예, 잠깐 뻗고 가겠습니다. 약간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뻗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정규희 팀장님께서 아까 표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제가 석회 쪽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좀 진짜 표준이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지금 속도만 강조했지 지금 방향성이 없어갖고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석회 분야인 것 같습니다. 석회 같은 경우는 석회 같은 경우는 배출량 산정을 할 적에 보면은 방법이 원료 기반을 할 거냐 제품 기반을 할 거냐에 따라 갖고 전혀 다르고, 또 시멘트하고 같은 석회석을 쓰면서도 산정 방법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우리 지침 내에서도 보면은 이 설명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지침이 우리 표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맞다. 뭐 유리 거를 석회에다 집어넣고 석회 걸 유리에다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갖고 좀 답답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표준은 좀 흔들리면 안 되고, 현재 기술에서 이렇게 원료를 하든 제품으로 하든 일관성이 유지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원료를 쓰면은 시멘트에서 쓰나 철광에서 쓰나 같은 배출량이 산정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르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 석회 배출량 산정 범위는 어떤 우리 지침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석회석 준비하는 공정에 대한 거, 그다음 실제 핵심 공정인 석회 제조, 모든 배출량은 석회 제조에서 다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에 이제 분말을 만든다든지 소석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된 거. 제가 이번에 조사한 거는 우리 지침하고 ISO 표준하고 이 배출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차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고, 앞으로 우리 지침이 좀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하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ISO 19694-5번 부분 쪽도 보면은 좀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복잡하게 했는 부분 쪽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누락시킨 부분 쪽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봉재 책임께서 이렇게 건의하실 적에 표준에 가서 이런 거는 좀 안 맞다, 그런 건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순서는 이제 석회 공정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품 기반하고 원료 기반, 그다음 앞으로 이렇게 4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품 기반하고 원료 기반하고 배출량 산정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은 석회 공정에 보면은 아까 이제 CaCO3, CaCO3는 대표적인 거고 MgCO3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석회 킬러에 넣어갖고 이제 석회제이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집진기를 거쳐갖고 LKD도 발생되고 외부로 대기로 배출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 석회 제품으로 이렇게 혼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배출량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먼저 제품 기반, 우리 지금 티어 1과 티어 2에 보면은 제품 기반에 대한 부분인데, 산정 방법식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아래에 보면은 이 배출 개수가 이게 이제 주먹국으로 좀 만들어졌다는 게 대표 나온 게 이제 고칼슘 석회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토 석회라고 이 2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2가지 제품을 그냥 적당하게 믹스를 했어요. 우리 석회 제품하고는 굳이 석회 제품 하려고 하면 고칼슘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 85%, 또 고토 석회 15%를 기준으로 그냥 가중 평균해 갖고 0.753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게 내놨는데, 실제 우리 환경부에서 할 적에 1kg도 틀렸으면 막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배출 개수 자체가 너무 주먹구로 돼 있고, 또 굳이 한다 하면 0.753이라도 해야 되는데 0.7로 2자리로 끊어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여섯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제품하고 이제 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순도 부분입니다. 순도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료를 우리가 석회석을 할 때는 0.4397이라는 숫자를 꼭 합니다. 이 0.4397은 순수 석회석에 대한 부분, 순수한 CaCO3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0.785 정도는 곱해야 되는데 0.75를 곱한 게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0.75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서로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티어 2 같은 경우는 또 순도를 고려를 했으면은 또 0.78로는 해야죠. 근데 그대로 0.75로 이렇게 하는 우를 범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LKD 킬런 더스트가 실제적으로 업체를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뭐 어떤 업체는 자기들은 배출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업체 주변에 산을 주변에 보니까 산이 주변이 하얗더라고요. 예. 더스트가 나갔고 근데 그게 배출량이 산정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업체는 실제적으로 LKD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현재 아까 섞여서 할 때는 그게 배출량이 다 고개가 됐거든요. 원료를 할 때는. 근데 제품을 할 때는 또 그게 누락이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또 석회의 조성을 살펴보니까 시멘트 같은 경우는 원료를 분말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소속로에 투입을 하는데 석회석은 돌덩이를 투입한다. 제가 내 주먹만한 돌덩이를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성이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소율이 시멘트에 비해 갖고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또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죠. 그런데 현재 우리 그 순도만 분석하지 그 이 하소율은 또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LKD 부분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LKD 같은 경우도 종류에 따라가 다릅니다. 아까 원료 부분에서 날아간 게 있고 제품 단에서 날아간 게 있고 그 실제적으로 배출량 차이는 그 원료 단에서 날아간 거는 조금 하소율이 뭐 한 10% 정도 내외고 또 제품 단에서 날아간 거는 거의 90%가 넘는 수준에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갭의 차이가 많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게도 이제 그 석회 쪽에는 티어 3를 원료 기반 산정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멘트 쪽도 이걸 만들었다가 이렇게 제외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우리 오타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 게 석회하고 석회석하고 단어가 번역 라임하고 라임스톤인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라임은 석회, 라임스톤은 석회석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배출 개수에도 보면은 석회라고 잘못 써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 내용 설명했을 적에도 막 혼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보면은 이 잘못 오해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석회 쪽의 지침은 좀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LKD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LKD는 현재 그 우리는 뭐 무시하고 있는데 이 원료 기반에서는 이걸 또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그 뭐 이런 차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뒤에 배출량 산정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기반이 이렇게 있다는 걸 볼 거고요. 자, 우리 석회 쪽에 우리 지침의 배출 개수는 여기 보면 화학 분자량입니다. 뭐 식은 복잡하게 해놨지만은 EF는 석회석이면 0.4397이고 LKD랑 똑같아요. 뭐 아까 백운석이면은 4773인데 이걸 굳이 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은 아주 화학 양용식으로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순수 석회석을 계산하다 보면은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ISO 표준에서는 제가 이거 해석하는데 맨날 걸렸고 뒤에 또 여기 보면은 석회석은 아까 0.4397 했고 또 MgCO3는 뭡니까? 0.5 둘 누리인데 5231로 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왜 이게 나왔느냐? 하소율의 차이래요. 우리가 그 시멘트 쪽에 지침할 적에 보면은 그 시멘트 클링커 속에 그 CaO, MgO가 잔류량이 얼마나 남느냐를 비교 분석, CO2 분석하고 난 뒤에 CaO하고 MgO 쪽을 그냥 배분을 합니다. 양으로 배분을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소속로에 들어가면은 MgCO3는 한 750도에서 소송이 돼요. 그리고 CaCO3는 850도에서 소송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소송이 안 되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CaCO3지 MgCO3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멘트 쪽에서도 앞으로 그런 가정에 대해 갖고는 이거는 CaCO3를 봐야 된다라는 그렇게 가정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700도에서 소송하는 게 있고 850도 소송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남아있다면 그거는 굳이 850도에 있는 CaCO3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리 그 ISO 표준에서는 그것까지 다 고려해갖고 이렇게 복잡한 배출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 필요는 있지 않지 않느냐. 너무 복잡하다. 실제적으로 우리 관리업체들이 적용할 적에 고민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요거는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석회석에 보면 TOC 함량, 이 TOC라는 게 그 우리 시멘트에 보면은 0.0073이라고 해갖고 기타 탄소라는 부분에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우리 그 시스템에 석회석은 없죠.
석회석도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석회석 종류에 따라 이거는 성상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멘트 같은 경우는 혈흔암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쓰기 때문에 0.0073을 쓰는 게 그 0.2%의 어떤 탄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석회 회사에서는 이 석회석은 거의 탄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하나 또 빠진 게 이게 아까 아이소에서도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석회 회사에 가면 이 석회석을 세척을 합니다. 시멘트는 세척을 안 하는데 이 석회석을 세척을 해요. 그러면 세척을 하면 뭡니까? 분말 가루가 많이 나와요. 이 분말 가루를 이제 그 소각을 처리를 할 때 그러면 CO2가 나옵니다. 왜? 석회석 가루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현재 우리 아이소 표준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배출량 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요거는 제가 그 정선에 있는 업체에 가갖고 분석 데이터를 몇 개를 얻었어요. 얻어갖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이제 석회석이 좀 순도가 좀 고급 석회석은 아까 CAO 분석하고 나니까 한 90% 정도, MGO가 1.2%. 시멘트 회사는 저게 이제 좀 순도가 좀 낮고, 그 MgCO3가 조금 순도가 높습니다. 그럼 MgCO3가 그 MGO가 4%가 넘으면 별도로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한 3% 정도 돼 있다. 그리고 기타. 이 기타는 뭡니까? 석회석이 아니죠. 석회석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앞에 그 CaCO3가 중에서 우리가 CaCO3로 있는 게 아니고 CaO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돌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소성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요걸 몇 가지 단계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한 3%에서 5% 정도는 CaO로 있지 않겠냐. 요건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 하면 우리가 CaCO3를 석회석을 함량하면 MgO하고 CaO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역산을 하면은 역산을 해서 CaCO3, MgCO3를 만들고 난 뒤에 예상될 수 있는 CO2 배출량. 그 다음에 CaCO3를 했을 적에 석회석 배출량을 차이해 봤을 적에 그 두 개 갭은 CaO를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한 3%에서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드니까 그러면 석회석 여기에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라는 게 이제 예상 추정량을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한 거죠. CaCO3, MgCO3를 역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제 저 기타 부분은 아까 이제 석회석 제품할 때는 저게 이제 또 일부 포함되어 있죠. 배출량 산정에. 그리고 석회석은 이게 선수 뭡니까? 석회석 투입량을 기준하면 1.4397로 하면 뭡니까? 저거마저 전부 다 배출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배출량을 산정을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 티어 1 방법은 42,000톤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티어 2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순도가 나와버리죠. 갑자기. 순도가 나와버리니까 한 10% 정도 줄어드는 38,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해갖고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뭡니까? 계산상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티어 3 우리 그 아이소 방법에 해갖고 배출 개수를 산정을 하면은 아이소는 밑에 하단에와 같이 이렇게 CaO와 MgO 함량이 있고 그다음에 LKD를 고려해서 배출 개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수를 했을 때는 한 42,000톤 정도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기반적으로 봤을 적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앞에 말씀드린 42,600톤, 38,500톤, 41,800톤 이렇게 차이가 뭐냐? 지금 이제 그 아까 요 위에 티어 1 같은 경우는 이 함량 부분에 대한 차이 그리고 또 하나 부분에 그 이 CaO, MgO 배출량 MgO 쪽이 좀 누락됐습니다. 배출 개수 산정할 때부터 0.75의 단계에서 누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티어 2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순도를 고려를 했다 하면은 순도를 고려하지 않는 0.75 배출 개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0.785나 아니면 0.80 정도 MDO까지 했을 적에 배출 개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0.75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저 부분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하소율이 고려가 안 됐어요. 아이소에서는 또 이덕하게 보니까 하소율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티어 2 같은 경우는 CaO, MgO 이런 부분
쪽 구성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갖고 배출 개수가 앞으로 추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침에 미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배출 시설을 각각으로 구분했다가 이걸 합쳐 갖고 절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잘못된 사례가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거 원료 기반으로 했을 적에 이제 우리 원료 기반은 우리가 기타 탄산점 같은 경우는 원료 기반으로 산정을 합니다. 원료 기반을 하면은 뭡니까? 그 43,000 이게 티어 3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율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고려를 하면은 한 39,000톤 정도 나옵니다. 요게 비교적 정확한 것 같아요. 요 방법은 티어 3라서 그런지 좀 비교적 정확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탄산염에서 나오는 어떤 원료 기반으로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거의 44,000톤이 육박합니다. 즉 44,000톤은 뭡니까? 순수한 CH3였을 때 부분이. 티어 2로 계산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 순도로 계산하면 한 39,000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티어 3를 하면은 아까 비교했을 적에 요 3개 정도 차이 부분인데 그래도 티어 3가 좀 가장 접근이 높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우리나라 석유 회사 중에서 티어 3를 쓰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또 분석 부분 쪽도 그 MGO도 분석을 I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탄산염에서 다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어느 업체도 MGO를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한가닥 한 번씩 정도 MGO를 분석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다 비교를 해보면은 뭐 얼마 정도 차이죠? 최소 38,000톤, 38,600톤에서 그 거의 44,000톤에 육박하는 부분 차이. 그러면 뭡니까? 5,000톤 차이가 나죠. 그럼 거의 10 몇 프로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우리가 분석을 할 적에 그 CaCO3 상태로는 우리가 분석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하면은 이제 소속을 시켜갖고 태워갖고 CaO, MgO를 만들고 난 뒤에 여기서 CO2를 각각 넣어갖고 CaCO3를 환산을 해갖고 이렇게 산출을 하지 CaCO3 자체를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어려운 부분을 좀 고려해갖고 우리 좀 지침이 좀 개정되고 또 우리 ISO 표준 쪽에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싶은 부분의 방법 부분에 대한 게 일단은 LKD 부분이 나옵니다. 이 LKD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이 LKD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에는 티어 1, 2 같은 게 아예 제어되어 있고 지금 ISO 17025 같은 경우는 그 아예 강제적으로 만약에 이거 측정을 관리를 안 하면 2%, 5%, 10%를 강제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포스코 캠텍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그런데 업체조차도 이게 이 LKD를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게 보니까 아까 제가 시멘트 회사에, 석유 회사에 가니까 주변이 좀 하얗더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얗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뭐 백필터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가 교체를 해갖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배출량은 거의 미미해요. 외부에서. 거의 그리고 이제 LKD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같이 관계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그 각 국가별로 이제 환경을 좀 고려해서 이런 게 조금 고려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우리 지침에는 요 배출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MGO 같이 좀 같이 고려를 해주면 요 아래 그 배출 개수식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원료 기반 부분 쪽에 대한 건 지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료 기반 산정 방법 같은 경우는 이 CaCO3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멘트 회사에서도 물어보니까 시멘트 회사는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CaCO3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안 하고 있고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TJ 분석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TJ 분석기나 아니면 강렬 함량 해갖고 석회석을 가로로 낸 다음에 강렬 감량을 시키면은 뭡니까? 그 갭이 다 CO2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LO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소 때문에 산화철이 혹시나 생겨갖고 그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도 조금 있는데 석회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석회석에는 뭐 철분이 거의 없잖아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원료미 속에 철분을 넣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 시멘트 석회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LOE만 분석을 해도 좀 편하게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했는데 앞에서 우리 샘플링 얘기가 나왔는 부분인데 샘플링은 뭡니까? 그 현재 제가 관리 업체들 검증을 하면서 이 샘플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실제 뭡니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샘플링 개수 우리가 그 뭡니까? 정규 분포 형성될 만큼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95% 신뢰 수준이라는 말만 해놓고 거기 따라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문제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순도 부분 쪽도 지금 CAO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각 업체들에게 이제 MGO 부분 쪽도 좀 하라고 좀 요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굳이 원료 기반 산정 방법보다는 아까 제품 기반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확보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멘트 쪽에는 보면은 아까 시멘트하고 아이소에서도 이게 그 자기들 만들면서 일관성이 없는 게 시멘트에서는 또 지금 0.785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네 자리를 좀 맞추면 7848이 좀 더 맞지 않겠나. 시멘트 쪽은 저렇게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 표준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아까 배출 개수를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석회 생산량 그 다음에 LKD 발생량 요 두 개를 분석을 하고 간단히 계산을 하면은 오히려 쉽게 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그 복잡한 배출 개수 산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아래 순도만 고려해 갖고 배출 개수를 산정하는 게 좋겠다. 단순화시켜.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면은 관리업체에서 수용을 불가합니다. 원료 기반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원료 기반은 좀 하소율을 고려해 갖고 그 강렬 함량으로 이렇게 좀 바꿔 갖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CAO, MGO를 다 분석을 하고 CACO3, MGCO3를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성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냥 강렬 함량이나 TGA 분석기로 좀 한수화시켜주면 좋겠다. 여기 뭡니까? 밑에 보면 FCACO3 해갖고 CO2 발생량만 특정을 해갖고 이걸 강렬 함량시키면 CO2 양이 나오잖아요. 그만큼은 우리가 CO2로 배출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거든요. 저 마무리로 잠깐 드리면은 지금 석회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순도, 그다음에 하수율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서 배출량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 대한 것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석회 업체를 몇 군데를 가보면은 시멘트 업체나 아니면 타 업체 같은 규모의 배출량에 비해 갖고 대체로 응세를 하더라고요. 이는 또 거의 없고 또 석회 제품 생산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도 많이 안 쓰고 그냥 뭐 대충 이 정도만 맞으면 된다라는 부분 쪽에 다 보고 분석도 보니까 그 KSL 9004를 가지고 이렇게 그 용액에 녹여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냐고 하니까 맞대요. 그냥 자기들 섭취를 하는데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딱 한 군데 업체가 이제 XRF를 구매를 해갖고 앞으로 쓸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새설비만 갖다 놓고 제가 이제 앞으로 현재까지는 안 적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분석 장비가 갖춰지려면 거의 한두 개 업체 외에는 아마 못 갖출 것 같으니까 좀 방법에 대해서 단순화시키면서 비교적 통계량을 이용해 갖고 좀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본격한 수행이 안 되는 만큼 뭡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갖고 관리 업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배출량 정확한 유인해 갖고 좀 그 생산 제품 유형별로 생산 특성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산정 기준에 반영이 돼 갖고 아까 우리 표준이 안 흔들릴 수 있도록 원료를 했다든지 제품을 했다든지 아니면 티어 1이나 티어 2나 티어 3나 배출량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 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단계 조금 오래될 수 있도록 우리 지침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